네, 오늘 이슈 인사이드는요, 좀 재밌는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크리스티안 씨, 혹시 세계에서 제일 비싼 회사 뭔지 아세요? 세계에 제일 비싼 회사 구글인가요? 뭐 땡. 어디지? 어디죠?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습니다. 애플. 틀렸어요. 그것도 아니고? 어디지? 보통 뭐 크리스티안 씨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일 비싼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기업인 아람코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얼마 전에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밝히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기업 가치 평가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우디 정부가 이 아람코의 주식 상장을 다음 달 11일에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기업 가치가 공개가 된 거죠. 물론 이 아람코와 관련이 있는 투자은행들이 발표를 한 거라 조금 높게 잡힌 것 같긴 해요. 근데 1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정도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 1, 2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각각 한 1조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잘하면 이 두 회사를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고 또 삼성전자보다는 뭐 7배 정도나 높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으로 등극하게 된 거죠. 그러면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가요? 네,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입니다. 전 세계 석유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죠. 사우디아라비아 재정의 거의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관의 보석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중요한 회사입니다. 말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이런 규모의 회사가 이제 12월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 지분을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5%만을 공개합니다. 이 5%만 공개한다 하더라도 네. 사우디가 이 기업 공개를 통해서 이제 챙길 수 있는 재원이 무려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라면 감이 안 오실 텐데 약 1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가 사실 그동안은 사우디의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베일에 꽁꽁 쌓여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번에 공개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 아람코 주식 상장을 이해하려면 얘기를 해야 할 인물이 있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인데요. 네. 그 지난 6월에 우리나라에 오기도 했었죠. 뭐 10조 원 투자를 약속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그 인물입니다. 저도 그 뉴스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별명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Mr. Everything. 아. 그야말로 그 everything 모든 권리를 다 있다. 난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전 별명 듣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만큼 사우디는 실세라는 얘기예요. 나이도 젊어요. 이제 막 만 34살? 네. 저보다도 젊거든요. 근데 왕위 계승 1순위인 왕세자에다가 부총리에다 국방장관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우디 권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세네요. 네. 그럼 이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 상장도 주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오, 다 근데 가졌네요. 이 왕세자가 지금 이렇게 정말로 왕족의 시드머니를 공개하는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다. 네. 지금 2014년부터 이제 세계 이 국제 유가가 굉장히 하락하면서 사우디는 굉장히 곤욕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자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 아람코 상장을 통해서 이제 석유 시대로 가는 종잣돈, 재원을 좀 마련해 보자라는 거였거든요. 이걸 사우디에서는 비전 2030 개혁 개방 정책이라고 합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그럼 어떤 산업을 키울 거냐? 사우디판 실리콘 밸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광, IT, 빅데이터와 같은 미래 산업을 더 키워서 산업 구조를 좀 다변화하겠다는 겁니다. 유가에 너무 휘청거리지 않는 국가의 어떤 근본 틀을 다시 다지겠다는 거거든요. 빈살만 왕세자가 뭔가 이렇게 개혁 개방 정책에 적극적이다 이런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해요. 뭐 여성이 운전을 하게 하거나 뭐 극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 개혁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2030 개발 프로젝트를 두고 이 자신의 왕위 계승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전시성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그거를 보려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위 계승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왕위 계승은 형제들로 이어져 왔습니다. 네. 초대 국왕의 유언에 따라서요. 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는 다음 세대로 가는 계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왕자가 나타났는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요. 왕족들을 뭐 5성급 호텔에다가 감옥처럼 가둬서 거기서 뭐 돈을 헌납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또 한동안 전 세계 언론을 시끄럽게 했던 카슈쿠지 사건의 배우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고요. 빈살만 왕자의 입지를 좀 불안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거들어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얘기했던 2030 플랜을 하기 위해서 종잣돈을 모으는 게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이제 아람코의 상장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아람코의 상장을 서두르는 또 다른 이제 의도도 있는데요. 사실은 상장이라는 건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서 기업 가치, 제 가치를 받을 수 있을 때가 가장 타이밍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을 보게 되면 내년에도 세계 경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비산유국에서 계속해서 유전, 새로운 석유 시설이 발견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빨리 정말 이 석유가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연내 상장하는 게 최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원유 시설이 드론에 의해서 피격을 당하면서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전해진 소식으로 피격 당일에만 국제유가가 19%까지 치솟았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이 전쟁으로 간다면 이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팽배했는데 그러나 그런 우려는 기우였습니다. 2주 만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급 때문인데요. 국제유가가 실제로 이 채굴 가능한 석유 매장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 2020년에도 역시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차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석유를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데 근데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셰일 때문인데요. 셰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 퇴적원 사이사이에 흩어져 있는 가스 오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을 필두로 이 셰일 오일을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셰일 오일 생산량이 늘어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1988년에는 전 세계에 1조 1000억 배럴 석유가 매장돼 있다 이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20년이 지난 2018년에는 1조 7천억 배럴. 그러니까 매장량이 50% 이상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현재 이제 최대 산유국 석유 원유를 많이 보존하는 건 사우디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순위가 바뀝니다.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이제 생산 단가를 굉장히 끌어낮추면서 채굴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남미의 일부 국가들, 특히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가야나라는 아주 작은 국가가 있어요. 인구는 78만의 정말 소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뭐 12만 배럴 정도의 이제 원유가 채굴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셰일 가스 문제도 있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이런 부분도 어떤 사우디에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갈수록 이제 뭐 전기차를 쓴다든지 하이브리드를 써서 조금이라도 연료를 덜 쓰는 거로 가다 보니까 기존의 화석 연료에 의존했던 시대는 지나갔고요. 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오는데 사우디로서는 그러한 세상이 올수록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도 그런 친환경에 발맞춰서 가기 위해서 2030 계획 중에 하나의 중요한 계획인 네옴시티라는 데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우디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럼 이제 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죠. 아람코의 상장이 한국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람코는 국내 정유사의 최대 큰 손입니다. 주요 이제 3대 국내 정유사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S-오일의 지분은 6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고요. 또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은 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입니다. 아람코 입장에서는 한국을 태평양 지역의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중동 정세가 좀 불안해도 안정적으로 원유 수입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고정적 수입처를 확보했다라는 데 이제 긍정적이지만 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우디에 너무 치중한다면 사우디 정세 불안해질 때는 오히려 원유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지도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한쪽에 너무 몰려 있으면 그런 불안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람코의 상장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 가는데 우리 한국을 대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런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될 거고요. 사우디가 앞으로 아람코 상장을 통해서 2030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하고 중요한 파트너가 돼서 우리 기업이 한 단계 더 뛰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람코의 상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우리나라 비롯한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